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약 후강 장세 안에서 남은 5장 이슈별로 종목별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도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또 마지막 순서로는 저희가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두 분의 탑픽주 어떤 종목을 준비해 오셨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 코스피 대형주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내일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는 한 1%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62,25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란 전망에 2분기 실적 우려를 미리 반영해서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권희 대표님, 네. 지금 증권가에서는 2분기 저점 찍고 반등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발표 이후에는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발표 이후에 반도체 전망, 그리고 이럴 때 좀 사보는 전략은 어떤지 의견 주실게요. 네. 일단 뭐 지금 삼성전자 기대는 별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없으니까 오히려 빠져도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생각보다 잘 나와도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굳이 오늘 좀 쉬어가는 거는 전반적으로 지금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조금 눈치 보는 거죠. 그래서 내일 아마 저는 뭐 발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삼성전자는 방향성은 위로 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들려오는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도 좋은 뉴스가 있고 또 HBM 쪽에서도 좋은 뉴스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전망 이걸로 이제 사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도 삼성전자가 오히려 실적이 최악일 때 주가가 또 반등이 강하게 나올 때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보면 여전히 지금 아랫방향보다는 윗방향이 좀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깨더라도 빠지더라도 6만 원을 뭐 하회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부터 좀 올라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이제 5만 원대 이제 사신 분들, 그러니까 그쪽에서 매집했던 분들은 지금 따라서 더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조금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일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든지에 관해 일단 삼성전자는 조금 더 상방을 열어두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면에 오늘 삼성전자보다 일찍 실적을 발표한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도 3%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IRA 보조금을 제외하고도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현재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손여로 팀장님.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면 다른 2차 전지주들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LG엔솔의 이 실적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반기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전망도 말씀해 주실게요. 네, 좀 천만다행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기세를 몰아서 올해 하반기까지도 좀 잘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불과 반년 전 2개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보통 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장 전에 이제 실적 발표하는 모습 보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을 잘 갖고 왔나 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고 다행히도 그 내용은 뭐 AMPC 포함해서도 제외해서도 흑자로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전기차나 2차 전지 수급 동향이나 뭐 판매 동향 이런 것들 봤을 때 뭐 드라마틱하게 올해 상반기나 올해 하반기에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딱히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리튬 가격이라든가 뭐 전기차 가격 이런 것들이 안정을 찾으면서 이익률이 개선이 된 거죠. 우리가 매출액은 높은데 이익이 낮으면 비용이 많아졌다는 것이고 매출액은 주춤하는 모습인데 이익이 높았다는 것은 비용이 통제가 잘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LG에너지솔루션 보면은 뭐 매출액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흑자를 기록을 했고 AMPC를 제외를 하더라도 흑자가 나오는 모습들이고 이익률을 보더라도 5%가 나왔기 때문에 괴다 정상화가 되고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다음 저는 개인적으로 좀 2차 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리포트를 찾아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많은 투자분께서 2차 전지가 더 이상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봇이랑 뭐 우주에도 쓰일 거니까 실적 퍼포먼스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없지만 그나마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판매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뭐 유럽 등 다른 등지에서 돌파구를 찾을 것이고 기존 리튬 배터리 말고 나트륨 배터리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을 둘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리포트를 보면 어떤 밸류에이션 재평가보다는
기대감을 주는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분들께서 이 기대감을 주는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앉은 자리에서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에 국한돼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고, 이번 주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 필두로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이 줄줄이 좀 안정적 실적을 보여줬을 때는 실적 개선, 이제 투심 개선 및 주가 부양이 될 것이고, 이번 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그다음에 3분기 실적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2차 전지에 대해서 더욱더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흐름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수급 동향을 한번 잘 확인해 보고, 그리고 다른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까지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오늘도 강세를 보여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와 카카오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도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3%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단기 급등 이후 쉬어갔다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네이버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키플레이어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목표 주가를 30만 원 선으로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도 냈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네이버 페이 오늘 또 업비트 그런 이슈도 있더라고요. AI 소프트웨어 모멘텀도 묻어 있는데, 일단 AI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어느 모멘텀에 더 좀 무게 중심을 두고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둘 다 같이 봐야죠. 양쪽 다 갖고 있다.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소버린 AI랑 스테이블 코인이 같이 이제 모멘텀을 작용하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따로 분리해서 네이버는 소버린 AI, 카카오는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도 네이버 페이 가지고 여전히 이제 코인 관련된 회사들과 이제 합작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두 모멘텀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이제 네이버는 걱정이 이제 네이버 페이를 빼서 지금 분할 상장을 할까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인데, 그것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30만 원도 금방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회사 쪼개기 상장 이런 것들 이슈만 다시 부각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재도전해봐도 반등 나올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보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이 되냐 안 되냐 갑론을박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고요. 이제 새로운 광상 나오면 기존의 기득권들이 반대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기득권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 그다음에 기존의 대형 은행들이니까 그 대형 은행들도 이제 결국에는 이게 흐름이면 본인들도 참여하려고 하겠죠. 네, 그렇게 이제 아마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근데 아직 법제화는 된 게 아니고, 상법 개정 이슈가 우리가 작년부터 막 난리를 치면서 올해 이제 본격화돼서 이제 통과된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것도 아마 이제 많은 갑론을박과 토론을 하면서 결국엔 정책을 완성시켜 나갈 걸로 보니까 아마 올해 내내 뭔가 이제 계속 얘기는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페이가 쪼개기 상장만 하지 않는다면 상방 더 열어봐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대표님, 지금 그 쪼개기 상장도 좀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언뜻 언급했다가 이제 좀 시장 반응이 안 좋으니까 쏙 들어갔는데 아마 못 하겠죠. 예, 상장을 지금 카카오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문매를 많이 맞았는데, 이제 네이버가 가장 큰 장점, 그러니까 증권계나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훨씬 낫다라고 하는 점은 결국에는 모든 회사가 네이버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구글 모델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네이버가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나중에 평가에서 밸류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는 저희가 상방을 더 열어두고 추가 상승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쿠코는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여전히 단월 20% 가까운 급등세. 다른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도 상승 탄력 죽지 않고 있습니다. 손유로 팀장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 일단은 비은행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할 때는 유관 기관의 만장일치 결정을 거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문호를 개방하되 허들을 높이겠다라고 지금 말을 했는데요. 종목별로 좀 선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어떤 정책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 잘 합니다. 근데 실현이 됐을 때 어느 단계를 거칠 것이고 실적이 언제쯤 반영될까,
이런 말씀 드려요.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보일 가능성이 1년이나 2년 이내에 있어야 뭐 매매 관점보다는 뭐 드라이브를 걸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실적 반영 시기까지 3년 이상 남았을 때는 일단 좀 매매 관점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든 생각은 그래도 뭐 미국이라든가 현 정부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들이고 우리가 어떤 뭐 정치인분들 이런 거 봤을 때 이런 고위 관리자분들이 사실은 현 정권 이제 대통령분하고 좀 안 친하다, 뭐 친하다 이런 생각들도 들고 있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엇나가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드라이빙이 걸리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물론 저도 언제나 우리나라 기업이 어떤 패권을 가져갔으면 좋겠지만 앞에 달러라는 부분들도 있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달러, CBDC 이런 것 쪽부터 이용을 하겠지 원화 코인부터 이용할 거란 생각은 안 들고 있기 때문에 매매 관점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관련 종목들도 물론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진행을 하겠지만 그 이전에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퍼가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스닥 IT 기업들도 12개월 업종 퍼가 막 600이 넘어가는 모습들이고 관련 종목들도 퍼가 80, 120이 넘어가는 모습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매매 관점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나열했을 때 그 어떤 종목도 접근하지 못한다라는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급적 시가총액 큰 종목들 위주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줄을 세웠을 때 가급적이면 시가총액 3등 이내 종목들 위주로 해보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총이 큰 기업들 위주로 조금 펀더멘탈이 탄탄한 기업들 위주로 접근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 초반부터 지역화폐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쿠콘이 또 지역화폐 모멘텀도 묻어있는데 현재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 원 이상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데요. 사용처를 보니까 쓸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쓸 수 없는 곳이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옥석을 좀 잘 가려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뭐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데서 사용이 안 되고 뭐 약국, 그리고 전통시장, 동네 마트, 파리바게트 같은 뭐 빵집, 편의점에서는 또 쓸 수가 있더라고요. 내수주에 집중해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화폐 쪽을 더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좀 전략 세워주실까요? 일단 뭐 전략은 본인이 좋은데 하시는 게 맞죠. 네, 근데 지금 뭐 그 기준이 뭐냐면 자영업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대기업이 하고 있는 직영 마트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이제 그 대형, 그러니까 뭐 사실 편의점도 대기업들이 하는 거지만, 사실 그 점포를 내신 분은 자영업자가 하시는 거죠. 간판만 가져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자영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뭐 관련해서 지금 편의점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지금 뭐 치킨 관련된 종목들, 교촌 F&B도 오늘 좀 오랜만에 상승이 좀 나왔죠. 그 외에 이제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도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로 한 15만 원 받아봐야 사실은 외식 몇 번 하면 없죠. 한 번? 한 번 하면 없겠죠. 네, 치킨은 한 대여섯 마리 사 먹을 수 있는 것 같고, 네. 그죠? 예, 그 정도니까. 아니면 뭐 편의점 가서 맥주를 그냥 다 사갖고 온다든지. 대표님 맥주 좋아하시나 봐요. 뭐 집에 있으면 자꾸 먹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이제 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좀 움직였다고 보고요. 지역화폐 관련돼서 투자를 할 거면 오늘 쿠콘, 뭐 에캡시 뭐 이런 종목도 올라가는데 사실은 경기도에서 지역화폐 가장 잘했던 데가 코나아이예요. 그래서 코나아이가 가장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수주에서는 그러면 과연 뭘 제일 많이 할까? 치킨 한 마리 사는 게 제일 낫겠죠. 치맥. 예, 치맥을 많이 하겠죠,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보통 한 마리에 지금 이것저것 시키면 배달료까지 한 3만 원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예, 그러면 한 5번 먹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런 쪽으로 약간 드라이브가 좀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내수 쪽은 저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의점 관련주 사시거나 아니면 교촌 F&B 워낙 바닥권에 있으니까 뭐 이런 종목들도 수급은 좀 비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역화폐 안에서는 코나아이를 특징주로 꼽아주셨고요. 네, 그리고 내수주 안에서는 편의점 관련주나 일단 교촌 F&B에 주목해보자라고 특징주 꼽아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실적 시즌을 앞두고 또 K뷰티, 화장품과 미용기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또 한 번 불거지면서 관세 무풍지대로 수급이 또 다시 옮겨가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APR과 달바 글로벌 연일 신고가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요. 손으로 팀장님, 달리는 말 APR과 달바 글로벌에 올라타봐야 될까요? 아니면 후속주, 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후속주에 좀 올라타봐야 될까요? 저는 뭐 손절이 가능하신 분야한다면 APR이나 달바글로벌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풍지대라는 평가 덕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데 수출 금액 자체로도 미국을 앞질렀지만 우리가 화장품을 미국에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관련 서한을 뿌렸을 때 화장품 타격이 크지 않을 거다, 이런 평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APR과 달바글로벌이 다양한 유통체인을 통해서 실적이 강하게 개선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것 같고요.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부담스럽죠. 단기적인 조정 나오지 않고 꾸준하게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 동향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 우상향 기조를 개인 투자분들이 만들고 있는 게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만들고 있고, 해당 종목들이 이렇게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 덕분에 11개월 선행포가 15, 18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손절이 가능하신 분들은 APR이랑 달바글로벌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손절을 잘 못합니다라고 하셨을 때는 뭐 ODM이나 이런 기업들 괜찮다라고 판단됩니다.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딱 주가 수익 비율만 봤을 때는 코스메카 코리아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는 좀 단기적인 관점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APL이나 달바글로벌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수익 관점으로 저는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가장 이 ODM 중에서 가장 낮은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는 건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뭐 코스메카 코리아 괜찮아 보인다. 거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까지 콕콕 집어주셨습니다. ODM 기업들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좀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ODM 쪽으로는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 K뷰티 진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조방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조정이 나왔던 조선방산변압기가 오늘도 오랜만에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네. 2분기 호실적 업종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거론됐던 업종입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매기가 쏠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조방변에 대한 앞으로 주가 방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직은 뭐 반등다운 반등이라기보다는 조정 국면에 여전히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제 오늘 뭐 반등이라 봐야 한 1%씩 올라오는 건데 최근에 이제 며칠 빠진 거에 비하면 뭐 사실 조족지열이죠. 그 얘기는 장 끝날 때까지 반등보다는 여기 더 빼진 않겠다라는 이제 신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많이 빠진 종목들은 고점 대비 그래도 한 15%에서 20% 가까이 밀렸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이제 여기서 되돌림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 단기 조정폭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여기서 한 번 더 밀리면 30%까지도 조정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30%까지는 좀 열어놓는 게 맞다. 그러면 이제 내가 없는데 사셔야 될 분들은 빠질 때만 정확히 뭐 내가 턴어라운드 할 때 잡을 수는 없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빠질 때 좀 사놨다가 일부 좀 샀다가 나눠서 이제 사시는 형태로 더 빠지면 더 사야지라는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업황은 좋습니다. 실적도 잘 나올 거고. 근데 지금 지나치게 밸류가 좀 부담스럽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수도 많이 올라왔고, 그러면 이제 지수를 좀 쉬게 하려고 사실은 주도 업종을 좀 눌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좀 약간 꼬여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실적 발표하려면 되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지만 한 보름 이상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7월 중순이나 돼야 뭐 나올까 말까 할 텐데 실적이. 그때까지는 조금 쉬어간다는 느낌으로 너무 이제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또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물려 있다 그러면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새 섹터다 나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분위기는 좀 많이 올라온 종목을 누르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당분간 좀 올리는 그런 이제 수급의 변화가 살짝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그 바닥권에서 올린 종목들이 부담스러우면 또 다시 일로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급하지 않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황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셨고요. 조정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로 들어가는 접근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법
상법 개정에 따른 수혜 업종 안에서도 최근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주사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세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급이 은행주와 보험주로 옮겨가면서 신한지주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손유로 팀장님, 오늘 증권가에서도 은행주가 상법 개정 이후에 리레이팅이 기대된다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지금 수급이 이동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큰 비중을 매수하기보다는 저는 언제나 금융주는 적금 타자, 이자 타자 이런 관점 접근하기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나한테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지주사랑 금융사 중에서 상법 개정이 통과됐을 때 누가 더 충실하게 행동할까? 그런 질문을 했을 때는 당연히 금융권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늘 지주사한테 뭐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이런 경영인 분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상속을 하기 위해서 자꾸 몸값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다음에 이 정부에서 부릅뜨고 눈을 봤을 때 주가 부양을 누가 크게 할까? 이렇게 고민했을 때는 아무래도 상속이 주가 아니라 주주 환원을 받아야 되는 전문 경영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많은 금융주들이 잘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금리 인하 기조가 보이고 있지만 예대 마진폭은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주들은 올해 하반기에도 실적이 잘 나올 거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PBR만 보면은 사실 지주사가 금융주들보다 PBR이 낮거든요. 근데 금융주 쪽으로 가는 것은 확실하게 리스크 있는 투자보다는 안전 투자 수익을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금융주들도 지금 안 오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덜컥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나는 조금 뉴스 팔로업이 잘하거나 짧은 기간 내에 큰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신 분은 지주사 권해드리겠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금융주가 나아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순서로 이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이건희 대표님의 탑픽주. 오늘은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예, LG CNS 갖고 나왔고요. 오늘 좀 급등하다가 다시 1%대로 좀 주저앉았는데 일단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갑론을박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창용 총재가 만장일치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이제 통제할지 모르겠지만 국회가 정하는 거지 본인이 정하시는 게 아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유통의 노하우를 다 보유하고 있는 게 그 한국의 이제 CBDC 한강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했던 쪽이 이제 LG CNS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발행사들 지금 이것저것 발행한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한 회사들 많은데 그 회사들이 결국에는 LG CNS를 찾아와서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러브콜이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관련돼서 지금 우려 이렇게 좀 많지만 결국엔 그냥 한국은행의 권리를 조금 더 줘라라고 이제 약간 좀 시위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직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법안은 발의만 됐지 사실은 이게 통과가 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논의가 좀 계속 더 될 거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방안이 나오면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축약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 와중에도 빠지지 않을 기업은 LG CNS니까 오히려 지금 조정 잘 받고 고점 대비 20% 이상 조정 받았으니까 충분히 다시 한번 사볼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전고점 돌파하고 한 12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7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건희 대표님의 탑픽주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LG CNS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급등 이후 횡보세를 좀 쉬어가고 있는 구간인데요. 목표 주가는 전고점을 뛰어넘어서 1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흐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손유로 팀장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어떤 쪽에서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네, 저는 조선과 방산 모멘텀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KSP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선이랑 방산 리포트를 읽어봤을 때 2분기가 실적 피크일 거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MRO 수주를 실패한 것은 아쉽지만 실적은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방위산업 기업들 같은 경우도 현대로템이 꾸준하게 K2전차 수주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실적은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좀 중소형주이면서도 H현대 그룹과 친하면서 조선과 방산 동시 모멘텀을 얻는 기업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는 KSP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떤 금융 단조 주조품을 만들고 있고 현대그룹주나 어떤 항공 무인도로에 들어갈 수 있는 엔진에 필요한 부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에 국방 무인기들은 국책과제를 위한
엔진 설계의 어떤 국책과제 선정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약수 효과를 입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코스피 운수장비 같은 경우 외국인 수매수 들어오고 있고 방산이랑 조선기업들은 음봉 나오고 있는데 수급동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할 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할 때 어떤 중소형주를 약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분할 매수한 다음에 조선방송 투심이 개선됐을 때는 그 약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이 KSP다. 그렇게 판단돼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3,8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4,400원 정도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SP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